사법시험은 이제 52회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 네. 그 비결 정말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바로 제가 이제 패턴 공부법이라고 써둔 건데. 맞아요. 네. 하지만 4학년 때 제적을 받으셨다고. 그냥 총명탕 살 돈으로 플스2를 사주시면 공부를 하지 않겠냐. 플스를 샀어. 그래서 정말 참 총명하네. 그런 수험생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면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윈스 소속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책을 내서 새롭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또 요즘 너무 핫하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몇 위까지 올라왔어요? 8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8위, 있습니다. 네.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는요? 1, 2위 정도 하셨습니다. 1, 2위까지. 네. 자, 그럼 변호사님에 대한 이제 제가 가벼운 소개를 드리면 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신 거죠. 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윤규 변호사라는. 네,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4만 명. 네, 14만 명. 야, 근데 심지어 채널 만든 지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만에 14만 명. 네. 엄청나네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길래 이렇게 많이 구독하신 거죠? 기존의 공부법들이 조금 이제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아, 그런 부분이 아마 호응을 좀 많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이제 52회 네, 52에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거고,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네.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네. 한 해 거의 한 1000명씩 나오잖아요. 저희 때부터 이제 800명으로 줄어들어서 네. 이제 뭐또 500명, 300명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 네, 맞나요? 네, 그게 팩트 맞아요? 네, 네. 1개월 반 만에 합격할 정도로 사법시험 1차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닐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수기를 보니까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으셔서 근데 그분이 한 공부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야, 어쨌든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동안 하루 16시간 공부. 3시간 지치면서 1차 합격하시고. 네. 심지어 2차가 원래 더 힘들잖아요. 서술형. 서술형. 네. 2차를 또 7개월 만에.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내실 수 있었던 건데, 저도 사실 공부법에 약간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 네. 아, 책 내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네.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네. 제가 이거 그 책. 출판사에서 처음에 책을 내는 어떤 계기가 됐던 책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책이 너무 핫하고 네.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 그 다음에 1등의 어떤 진짜 1등의 어떤 통계를 기반해서 네. 썼는데 굉장히 참고할 부분도 많고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아, 진짜요? 김작가 TV 채널에 있는 특히 수능 만점자분들 네네. 영상이 되게 공부의 본질을 꿰뚫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수능 만점자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 최초로 분석하긴 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이거 분석한 걸 토대로 공부해서 책을 냈다면 이 책을 냈을까? 아, 제가 내린 결론과 일맥상통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쵸. 책 보고. 네. 오늘 그 이야기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1개월 반 만에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7개월 만에 네. 그것도 사법시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에 다 합쳐서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 비결 정말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시험을 잘 치겠다라고 하면 네. 정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그것만 딱 커트라인만 살짝 넘게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패턴 공부법이라고 써둔 건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40년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빈도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시험 2차가 좀 재수가 없을 수가 있지만 네네. 다 예측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실제 예측. 다 그 문제가 나왔고 제가 오히려 시험장에서 썼던 전략은 흥분하지 말자였어요. 어차피 제가 다 예측한 게 나올 거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서 나왔어 이렇게 흥분하지 말자고요. 보통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분량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그렇게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쓸만한 쓰면 다 쓰고 나머지 못 쓰게 돼요. 그때 저는 나올 게 다 정해져 있고 네. 예측한 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쓰겠다까지 제 생각하고 들어가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쓰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이 패턴이 사실 너무 좋았던 게 네, 제가 공부법에 내린 결론이 네, 딱 5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가 네.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가 필요한 거고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이 필요한 거고 네,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남들과 다르게 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습관과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토대로 찾아야 되는 거는 시험의 패턴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얘기 하셔서. 네, 저도 지금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변호사이시고. 네. 하지만 4학년 때 재적을 받으셨다고. 네. 그때야 뭐 이제 정신없이 놀 때고 공부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네. 제가 그때 학교 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재적을 왜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적 통제서가 날아가 있더라고요. 아, 통제가 날아가 있고 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학교에서 왔더라고요. 학과 사무실에서. 이게 아무리 이게 우편을 보내도 응답이 없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적이 됐다는 통지를 그때 받았습니다.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는 13시간 동안 게임해서 뭐 몸에 또 이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철권? 네, 철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가지고 네. 이제 제 2층에 제 방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2층에 쇼파 같은 거 없다 보니까 네. 누워서 제가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딱 요자세를 했거든요. 네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또 그때 어릴 때니까 네. 회복은 되게 또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학교 가서 공부를 이제 1, 2, 3, 4학년 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안 했죠. 저는 첫 학기 때도 뭐 F 받고 뭐 네. 놀다가 친구들하고 주로 이제 게임 뭐 대회를 많이 나간다든지 스타크래프트, 철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카오스. 저희 때 유행하던 게. 그래서 리니지는 안 하셨어요? 저는 리니지 리니지파였거든요. 대신 저는 리니지 말고 저는 울티마 온라인이라고 알죠, 전설적인 알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고3 때는 또 총명탕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네. 저희 때 맞아. 50만 원 정도 되는 뭐 약재인데 한약인데 네. 제가 어머니께 어차피 당신 아들이 게임밖에 안 하는데 그냥 뭐 총명탕 살 돈으로 플스2를 사주시면 PC방이나 오락실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지 않겠냐 설득해서 플스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총명하네. 저랑 거의 사실 연배가 조금 차이 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2살 정도 차이인데 누가 형 동생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둘 다 사실 게임 페인이잖아요. 네, 저도 게임 페인이고 그렇죠. 네. 책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완전 게임 페인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네. 게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야, 아직까지 게임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게임 끊으셨어요? 끊었다라기보다는 잠시 미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담배를 태우시다가 네. 안 태우시는 분들 보면은 참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끊었다고 한다기는 그렇고 전 요새도 게임 하고 있고 근데 공부할 때는 이제 아예 안 했었죠. 공부할 때만큼. 어떻게 그때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게임만 하면 네. 그래도 한 인생에 1년 정도는 게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적당하면 영장이 1순위로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요.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이 아니니까. 심지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걸로 돼서 네. 제적자, 자퇴자, 그다음 몇 명이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4학년에 제적에 지금 이명 통지서에 이병도 날아오고 게다가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 네.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때라서 그때부터 지금 로스쿨이 도입된다 이게 있었어요. 네네 그 전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로스쿨 도입된다는 게.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런 법조인 꿈이 없어지니까 네. 제가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거를 그래도 이제는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맞아요. 로스쿨에 갈 수 있는 학점이 또 아니었잖아요. 못 가죠. 저는. 자, 이제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자, 4년 변호사님의 평점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제가 막판에 이제 복구를 많이 해서 네. 마지막 학기 때 한 그래도 3점까지는 올린 것 같습니다. 한 3점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로스쿨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로스쿨을 준비한 학생들은 1, 2학년 때부터 엄청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장난이죠. 학점이 4.0 밑으로는 그냥 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예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로스쿨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으니까 거의 거의 뭐 배수의 진 네. 그런 느낌이었죠.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네. 조금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딱 시작하면 네. 끊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라는 게 어떤 시험 공부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점수를 얼마만큼 얻겠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진짜 사실은 공부를 제외한 모든 걸 끊어야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 인간관계, 네. 경조사라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사실 목표는 골로 하는 건 달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못 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일순간은 못 될 필요가 있다. 네, 못될 필요가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동생하고 이제 네. 자취를 같이 했었는데 동생이 모든 집안일을 다 해줬어요.
저는 진짜 손을 하나도 안 댔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메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네. 알아서 다 해줘요. 빨래도 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부모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산에 오셔도 부산 내일 나왔으니까 왔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셔서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꼈던 게 아닌가. 그때만 좀 못된 거예요? 원래 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여자친구는 있었나요? 얘기를 아, 있었구나! 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거군요. 그 여자친구는 지금 어떻게? 그런 거는 저는 혹시 그때 당사자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박아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생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피해갈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건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챙기는 게 되게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건 바뀌지 않죠. 그죠? 가족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근데 그 사람을 하루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나는 하루만 시간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케이크도 골라야 될 거고, 가야 될 거고, 꽃도 사야 될 거고, 편지도 써야 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측면에서 보면 낭비잖아요. 그쵸. 인생에 있어서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순간만큼 그런 걸 모두 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아직까지 제가 습관이 잘못 든 게 그냥 저는 부모님 생신 때도 얼마 전까지 뭐 전화드리고 잘 안 가고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점점 보는 눈이 안 원래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사람 인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수험생일 때만큼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수험생활 돌이켜보면 엄마 나 내 친구 오늘 생일이야. 네. 내 친구랑 오늘 에버랜드 놀러 가기로 했어.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 많죠. 그걸 잘 못 끊잖아. 근데 그걸 못 끊는다는 거는 네. 다른 유혹들을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거를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표 달성이 좀 늦어집니다. 그런 수험생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싶은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개 다 잘하면 진짜 멋쟁이. 해야 할 일만 잘하면 그냥 결과가 좋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험적으로 있어서는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